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에서 배제하기로 결론이 났죠. 당원 5만 명이 국민응답센터에 청원까지 해가면서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원장 배정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민주당 청원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 써서 개나 주는 청원임이 또 한 번 확인이 됐습니다. 표현이 좀 과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당원들이 청원한 것 중에 과연 반영된 것은 있었을까요? 제 기억엔 단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럴 바에는 왜 만들어 놨는지 이거 당원들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대체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수동적으로 선택을 받기도 하는 공직자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라고 말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유권자는 국회의원들이다. 저는 오늘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승복한다. 선당후사 하겠다. 성원해주신 당원들께는 미안하고 고맙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물론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입니다. 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상임위원장은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것이면 그렇다면 상임위원장은 국민의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결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위해서 또 다른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가면서 정청래 의원을 그렇게 배척했던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당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러한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그리고 매번 의총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어제 의총에서도 역시나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성토하는 수밖에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2시간 반 가까이 열린 의총에서 사선의 김상희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 사퇴를 거론한 비명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좀 경솔하고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여 투쟁을 위해서 단식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5선의 서른 의원은 곧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논란 등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라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과 92년 대선 패배 후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대통령이 당선됐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0년, 20년 정치를 하려면 지금은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판단이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그러자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그만 좀 해! 라고 야유를 보냈다고 합니다. 서른 같은 자가 어떻게 5선씩이나 됐는지 정말이지 아이러니합니다. 자, 또한 현재 인선 중인 혁신기구를 놓고 조홍천은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거 없이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파, 당원 주도의 민주주의, 대의원을 없애겠다는 것은 방향이 다르다라고 입을 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혁신기구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혁신의 목표는 총선 승리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한 친명계 의원은 일부 의원이 자기 자리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총선 물갈이를 예고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자, 사실 민주당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우리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모진 세월, 그 수많은 적폐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입니다. 윤석열 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 때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다 이겨낸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깟 수박 개들의 흔들기에 흔들릴 이재명 대표가 아니지요. 표현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우리 지지자들 못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분명하게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준비하고 계시는 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혁신의 목표는 총선 승리라는 짧은 문장으로 그 모든 마음을 다 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분명히 지지자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꼴 보기 싫어서 뉴스도 안 보는 우리 시민분들, 그나마 민주당이 잘해주면 좋으련만 허구한 날 수박개들 내부 총질에 짜증이 많이 나실 텐데 총선 공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자, 한편 아들의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르면 15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인사들에게 학폭은 그저 스펙에 불과한가 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동관의 흑역사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관의 농지법 위반 전력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동관은 2004년도 강원도 춘천에 부인 명의로 지인 3명과 함께 땅을 공동 매입했습니다. 이 중에 약 600평 정도가 이동관 소유 땅이었는데 농지법상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가 가능한데 이동관은 서울에 살면서 직접 경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및 투기 논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매입을 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동관은 농지를 산 아내가 해외에 있다면서 거짓 위임장을 작성해서 자신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아울러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려고 했던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사를 쓰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외압 논란도 다시 일었습니다. 이에 이동관은 해당 편집국장과 친분이 있어서 부탁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레파토리가 똑같을까 싶습니다. 학폭 논란에 대해서도 이사장과 통화한 것도 그렇고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압력을 넣은 것도 그렇고 뭐 이동관의 발이 무척이나 넓기는 넓은 모양입니다. 현재 해당 농지는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농지 차익이 문제가 아니고 위법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것과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주가 되겠지요. 본인 개인의 일에도 이렇듯 언론사에 압박 전화를 할 정도면 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언급을 할 정도면 말 다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또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자신의 목표하는 검사 독재 정권과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언론을 소나기에 넣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이겠죠. 그러나 정말 이번만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막 나가다가는 공천 문제까지 덮치면서 어쩌면 오래 못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한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총선 출마설이 거론이 되면서 서울 관악구와 창원 진해구 중에 출마할 것이란 추측 등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에 대환영이지만 이 기레기들의 선동과 삽질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중심의 하나된 민주당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